열흘만입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네, 열흘만. 두 자리 빼고 열흘 만에 재가동된 여당 최고위입니다. 네, 어제 드디어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2번 취소가 되고 열흘 만에 지금 최고위가 열린 건데요. 이 열렸을 때 김기현 대표 뭐라고 했는지 들어봐야겠죠? 같이 보고 오시죠.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여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열흘 만에 열린 최고위 일단 그 설화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일단 사과를 하고 얘기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님, 어제 최고위 굉장히 오랜만에 열렸는데 좀 어색하진 않으셨어요? 어색하진 않았어요. 네. 밥을 안 먹다가 다시 먹는다고 밥 먹는 게 어색해지지 않는 것처럼 네.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 해야죠. 오랜만에 만나신 거죠? 열흘 만에 그 전에도 만나셨을까요? 근데 그 전에도 그 사이에도 뭐 수시로 소통하고 뭐 당내 행사라던가 당무 같은 게 있어서 열흘 내내 안 보던 뭐 그런 일은 아니고요. 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최고위가 2번이나 이제 개최되지 않은 부분은 네. 당원과 국민들 앞에 송구스러운 일이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겠죠. 다시는 재발되지 않아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태영호 빈자리. 일단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 2자리가 비었습니다만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 뒤에 복귀를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태영호 위원은 다시 뽑아야 될 빈자리입니다. 확장성 갖춘 인물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당 최고위 보선의 단수 후보 가능성입니다. 김종혁 의원님. 단수 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뭔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저보다는 오히려 장해찬 최고가 더 잘 알고 있을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단수 후보라는 얘기는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뽑아야 될 텐데 네. 그것을 놓고 서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가뜩이나 만시창이가 된 당에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꼭 저렇게 될지 안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무슨 뭐 친윤계냐 비윤계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뭐 당에서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친윤계죠. 극소수의 비주류가 계시긴 하지만 네. 그게 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정치가 생물인 만큼 네.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네.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뭔지 그거는 이제 지도부가 결정하시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해 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도 붙이셨는데 김상일 위원님. 단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김종혁 의원님께서 이거는 민주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따끔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저는 좀 바라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걸 갈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오면 박수를 쳐줘요. 대표적인 게 저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당에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용기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근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걸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잣대가 너무 구부러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민주정당에서 이 선거라는 것이 축제이자 꽃이자 그리고 이게 홍보의 장인데 그게 주류와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봐 겁나서 단수 이야기를 한다? 그 정당이 제대로 된 정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 떳떳하게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게 가자라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해찬 최고님. 누구도 단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서 단수 가능성이 네. 없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네. 이 보궐선거가 과열되면 좋지 않다라는 공감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민생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여당인데. 그동안 너무 시끄러웠으니까 네. 좀 조용히 그래서 가자. 원내에서 자발적인 조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는 있지만 네. 내가 하겠어요라고 여러분이 손 들면 네. 그걸 또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일보 기사를 봐도 네. 지도부 관계자들이
오히려 주류 일색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호남 출신의 좀 다양한 목소리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인터뷰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코 뭐 주류로 단수 후보 내서 추대하겠다라는 게 정해진 입장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로 다만 이 선거를 시끌시끌하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일로 발생된 보궐선거이니만큼 좀 조용하게 치르면서 민생에 집중하자 정도의 공감대가 있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 요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주류 아니고 비주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가 비주류다라고 특정하면 그분이 내가 왜 비주류냐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특정해서 주류는 네. 누구고 비주류는 누구고 말하기도 이른 단계인데 다만 지역적으로 네. 수도권이나 호남 출신들의 충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김종혁 의원님. 과거에 두 번의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주호영 대표 추대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용호 대표가 아니 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도 당이 어려웠으니까 그냥 네. 한 사람을 가는 게 어때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셔갖고 불과 19표밖에 네.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예상했던 후보가 아닌 윤재혁 원내대표가 또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정당에서 아까 그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면 그걸 아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걱정이 되는 간략하게. 이유가 있는 게요. 네.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막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막으셨잖아요. 유승민 후보, 나경원 후보 다 막으셨잖아요. 그것도 거의 팔을 꺾어가면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피가 튀기네요.